37.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대절에는요. 맞죠? There is 유도부사기에 도치됐고 수일치, 그 다음에 동격 접속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The length of some literary works, 문학 작품의 길이 자체가 압도적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300페이지, 350페이지짜리 너희가 안 읽어봐서 그래. 그것도 영어로 된 거. 그렇게 해줍니다. 맞죠? 되게 압도적인 거 맞아요. 읽는 거나 번역하는 거, 작품을 번역하는 거, 수업 시간에, 수업을 위해서 작품 번역하는 거는요, 여러 시간, 여러 주, 너네들한테 내가 준 거야. 100페이지짜리를 번역해와.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해? 1번, 영어 선생님 욕하기. 2번, 영어 선생님 욕하기. 3번, 욕하기. 맞죠? 씨발씨발 거리면서, 이거 해야 돼? 막 이런다고.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해? 합하고를 돌리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구글 검색을 해서 얘가 있는지 없는지 찾을 거야. 그리고 번역본을 찾을 거야. 그리고 출처본을, 발췌본을 찾아다니기 시작할 거야. 근데 기적같이 구글 검색에서 떴어. 근데 딱 들어갔는데 광고가 쫙쫙 깔려. 그래서 또 뭐 하기 시작하지? 영어 선생님 욕하기 시작하지? 자, 그럴 거예요. 이렇게 수업 시간을 위해서 너네가 한 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읽는 것은 정말 서치, 형용사, 명사, 어순 조심하라 그랬어. 겁나게 지루한 경험일 거예요. 서치, 형, 명, 대, 주어, 동사 기억하라 그랬어. 맞지? 써줬냐, 안 써줬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서치, 형, 명, 대, 주어, 동사, 형, 명, 대, 주어, 동사. 너무 형용사는 명사라서 주어, 동사다. 기억나? 이거는 서치, 형, 명, 형, 명, 요 어순이 하고 형용사가 바뀐다라는 것 때문에 가끔씩 나올 수도 있어. 출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 너무 지루한 경험이라서 많은 학생들은요, 결코 외국어 책을 다시는 펼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요게 제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췌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발췌한 거, 그 책의 일부분만 발췌하는 거, 얘가요, 한 가지 해결책을 제공해 줍니다. 자, 발췌본을 사용하는 이점들. 그냥 이점들이 아니라 얘를 사용하는 것에, 발췌본을 사용하는 것에 이점들이 되겠죠? 자, 명백합니다. Reading a series of passages from different works produce more variety in the classroom. 자, 작품을 연속한 어떤 시리즈를 읽는 거예요. 문단. passage는 문단입니다. 단락 이런 거예요. 다른 작품에서 연속적인 문단을 읽는 것이 제공해 줍니다. 동명사 주어 나왔습니다. 더 다양함을 수업 시간에 제공해 줍니다. 자, 잘 들어.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이렇게 읽으라고 선생님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은요, 뭘 찾는다? 발췌본. 이 글의 일부분을 갖다 쓴 게 발췌본이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얘만 가지고 줄거리를 발표하든지 얘도 발췌본, 발췌본.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애들이 발췌본을 쭉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 그치? 듣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 다양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 선생님들께서 so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이죠. 선생님들께서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monoton이라는 것은 단조로움이에요. 반면에 giving, 주면서죠. 학습자들에게 취향을 최소한 작가의 특별한 호의의 취향. 작가의 특별한 호의의 취향. 이게 뭐야? 작가의 특별한 묘미라든지, 그쵸? 요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맛보게 한다. 취향 또는 맛보게 함.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발췌본을 쓴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다양함을 맛볼 수 있다 그랬죠. 수업 시간에. 맞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작가의 여러 가지 취향을, 죄송해요. 작가의 묘미, 작가의 어떤 그런 페이버 같은 거, 작가의 묘미를
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해를 해야 돼, 너네가. 여기 봐. 여러 가지 작품의 발췌본을 쓰게 되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다양함을 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학생들은요,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묘미라든지 자기의 특색이라든지 이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뭘 접할 수 있어? 작가의 특별한 묘미 같은 거. A라는 작가, B라는 작가, C라는 작가, D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이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그래서 발췌본의 이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어? 발췌본을 썼을 때는 골치 아픈 작업 자체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1시간 안에 여러 작가의 작품의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다양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작가의 특별함 이걸 학생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다. 됐어?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갑니다. 반면에 나왔어요. 이젠 반론 제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젠 단점 얘기할 것 같은데요. 한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is only exposed to a bite-sized chunks. 이게 바이트가 한 입이고요. 사이즈는 크기고요. 청크는 덩어리예요. 그럼 여러분, 한 입 크기의 덩어리는 뭘까? 긴 내용, 짧은 내용. 짧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짧은 내용에 노출된 학생은 결코 만족감을 얻지 못하죠. 아는 만족감, 전반적인 그 책의 패턴을요. 됐죠? 근데 단점이 뭐라고요? 단점이 뭐라고 얘들아? 뭐? 아씨, 앞으로 좀 해볼게요. 단점이 뭐라고? 단점이 뭐라고요? 작품의 전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만족감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알았어? 너네가 읽었을 때 느끼는 그 교훈 그리고 그 쾌감이나 그 느낌 이거 말고 전반을 알지 못하고 조금만 알게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게 발췌본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after all the satisfaction 모든 만족감이 되는 거죠. 우리들 대부분이 찾는 우리가 무언가를 읽을 때 우리의 언어로 즉 모국어로 우리가 뭔가를 읽을 때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만족감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얘가요. 얘가요. 알았습니까? 어떤 만족감? 책의 전반적인 패턴이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만족감. 그래서 쉼표가 찍혔고 문장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문장의 일부로 수식할 때 위치 써야 되고 단수로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아셨어요? 네. 오케이. 네. 당연하지 않아? 우리가 우리 모국어로 뭔가를 읽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책의 내용이나 전반을 이해하고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연결사 조심해라. 연결사들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선생님들이 좀 구닥다리 문제지만 연결사가 딱 2개예요. 그럼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게다가 더 어떤 문학적인 literary 문학의 특징들이 있어요. 얘가 주어입니다. 복수죠. 썼죠. 오케이. 그런데 이 특징들은요, adequately, 이게 충분히란 뜻이고,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없어요. 짧은 발췌문으로는요. 그래서 뭡니까? 짧은 발췌문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야. 됐어? 다시 말해서,
충분한 설명이 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됐어요? The development of plot, 줄거리의 전개, 등장인물, 예를 들어서 됐죠? 그런데 등장인물이나 줄거리 얘네들이 gradual involvement of the reader that this implies. gradual이 뭐예요? 점진적 참여가 되죠. 됐어요? 누구의 참여입니까? 독자들의 참여입니다. 됐나요? 이것이 암시하는, 여기서 대시 뭔데요? 대세 선행사가 뭘까요? 대세 선행사는 요거예요. 됐죠? 그러면 this가 뭐예요? 머리 아파. 뭐라고요? 이게 뭡니까? this는 development of plot or character예요. 알았죠? 이것이 암시하는 오케이 점진적인 독자들의 참여. 됐어?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짧은 발췌문은요,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전개, 발전, 또 독자들의 점진적인 참여, 이런 것을 도대체가 우리한테, 학생들한테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전반적인 만족감을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줄거리나 주인공의 전개나 발전,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발췌문의 단점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또는요, unfolding, 이게 펼쳐짐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전개라고 보셔도 좋아요. 알았죠? 무엇을 전개하는 거냐면 복잡한 테마, 얘가 뭐죠? 주제입니다. 됐어요? Through the juxtaposition of contrasting view, 이게 병치입니다. 병치가 뭐냐면 나란히 놓기예요. 나란히 위치시키는 겁니다. 대조적인 견해들을 이거를 통해서, 대조적인 견해들을 나란히 위치시키는 것을 통해서 아주 복잡한 주제를 펼치기라고 합시다. 펼치기. 됐죠?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문학적인 특징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문학적인 특징들. 발췌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문학적인 특징들. 첫 번째가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전개나 발전. 또 이것이 나타내는 점진적인 독자의 참여. 또 대조적인 견해를 병치시킴으로써 복잡한 주제를 펼쳐나가는 것. 얘가 문학의 특징이라고. 알았어? 1번, 2번, 그 다음에 어디 있어? 3번. 이 녀석들이 문학의 특징들이거든. 아셨죠? 여러분, 웹소설도 포함해서입니다. 자, 이제는 세대가 세대인 만큼 선생님은 웹소설에 대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미 접해봤지만 그땐 문학으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어. 이게 뭐야 샹 이러면서. 초등학생도 쓸 수 있겠다 막 그런 느낌이 들은 글들을 애들이 막 이렇게 웹에 올렸어요. 진짜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근데 세월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집에 텔레비전이 망가진 이후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둘이 거기서 뭐 끝말잇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도 나도 웹소설을 읽어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그 안에도 세상이 있고 등장인물의 발전이 있고 줄거리의 전개가 있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판타지든 로맨스든 간에.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웹소설도 문학으로 인정합니다만 그런 문학적인 특징들을 짧은 발췌문으로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발췌문의 장점과 단점이에요. 됐어요? 문학작품의 발췌문을 수업에서 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이런 거. 됐죠?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단점은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만족감이 없고 전개나 발전을 알 수가 없으며 복잡한 주제를 펼쳐나가는 걸 알 수가 없고 독자들의 참여를 알 수가 없다. 됐지? 네. 이런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38번 가죠. 자,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죠? 가져다 주었던. 이건 가져다 주다로 보세요. 벌어다 주다예요. 가져다 주었다. 이게 뭐냐면 벌어다 주었다예요. 벌어주다예요. 아인슈타인에게 그의 노벨 평화상을 가져다 주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 되셨어? 네. 얘는 동격 접속사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뒤에 동사 나왔잖아요. 주어 없잖아요. 그죠? 관계대명사네요. 미안해요. 주격 관계대명사. 자,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가져다 주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 근데 무엇에 관한 아이디어냐면 특별한 이론에 관한 아이디어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이게 광전자 뭐예요? 포토일렉트릭 광전. 어디 있어요? 뭐예요 이게? 광전 효과요. 예, 광전 효과. 광전 효과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우 더워. 됐죠? 상대성 이론과 시끄러. 상대성 이론 그리고 광전 효과 이론. 됐죠? 이것에 관한 그의 아이디어. 됐죠? 그래서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았어 아직. 수식부가 나왔고 여기까지 수식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뭐예요? 삽입이죠? 맞습니까? 네. 이제 뭐가 나올 차례입니까? 동사 나올 차례죠? 그럼 이런 문장에서는 얘가 시험에 잘 나와. 오케이? 어떻게 나와? to appear 이렇게 시험에 낸다고. 맞아 틀려 이거? 아니에요. to 부정사나 동명사는 동사 자리에 쓰면 안 돼요. 자, 아인슈타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보여요. 마치 as papers in the Anelando Physic와 같은 그런 페이퍼로서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등장했다. 논문으로 등장했다는 얘기네요. 논문으로서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논문으로 등장했대요. 자, 도대체 뭔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인슈타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광전효과라는 얘네들이 논문의 형태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대. 그걸 기억해야 돼. 논문으로 등장했다. 예를 들어서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있고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자고. 초기 단계. 누가 지금 쓰러지냐? 자, 모던 사이언스, 현대 과학의 초기 단계에서 과학자들은요, 소통했죠. 소통하다야. 또 전달하다라고 보세요. 전달하다. 과학자들은 전달했어요. 많이 더워요? 네. 25도인데? 난방이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쌤 물 떠와도 돼요? 네, 네, 갔다. 현수야. 빨리 왜 그래? 어? 호감기 약 하나 줄까?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먹었어요. 아니, 이따가 먹을까요? 너인가? 언제? 내가 몰라. 어요. 자신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로 뭐 함으로써? 책을 뭐 함으로써? 출판함으로써. 그죠? by ing 출판함으로써. 이 modus operandi 얘가 뭐예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밑에. 작업 방식. 네, 좋아요. 이런 작업 방식이 이에서 일러스트레이트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뉴턴의
프린시피아 뿐만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의 The Revolution of Heavenly Spheres, 또 케플러의 The Harmonies of the World, and 갈릴레오의 Dialogues Concerning the Two New Science라는 이러한 책. 됐죠? 이해하셨어? 네. 책 제목이에요, 전부. 기울어져 쓴 거는 책 제목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현대과학의 초기 단계에 사람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출판함으로써 전달이 됐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뉴턴의 요놈, 코페르니쿠스의 요놈, 그 다음에 케플러의 요놈, 갈릴레오의 요놈이라고요. 됐어요? 됐냐? 네. 이게 뭐의 예라고?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책 출판에서 전달하는 방식, 그것이 예. 맞지? 갑니다. 그런데 어드벤트는 출현, 또 도래 이런 뜻입니다. 출현, 도래. 무엇에? 과학적인 periodicals 전기 간행물이거든요. 과학적인 전기 간행물의 출현과 도래로 인해서 뭐와 같은 Transaction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이런 거, 이게 전기 간행물의 예야. 됐어? 전기 간행물이 뭐죠? 월간지, 주간지, 개간지. 개간지는 간지가 철철 흘러. 그게 아니라 계절마다. 됐어요? 그게 전기 간행물이야. 알겠냐고. 어? 응.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얘네들인데요. 얘네들이 어떤 거냐면 책들이에요. 전기 간행물 그리고 책들. 얘네들이 미안. 자, 위시 나와서 무엇으로 인해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이유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거야. 전기 간행물의 출현으로 인해서 얘네들과 같은 책들이 점차 양보했어요. 토대를. 누구에게 양보했냐면 기술 저널 아티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기술 저널 아티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학술지 논문이래요. 이게 전문 학술지 논문. 무엇으로서? 주된 과학적 소통의 형태로서. 자, 처음에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제 과학적 전기 간행물이 나오면서 책은 점차 양보했다 이거예요.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했을까요? 학술 논문. 됐죠? 책이 이제 학술 에 자리를 양보했다. 무엇 때문에? 전기 간행물의 수정으로 인해서.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과학자들이 소통의 한 형태로 이제 전기 간행물을 쓴 거예요. 추워요 또? 더운 사람, 추운 사람. 자, 가자. 너 그러고 있으니까 자객 같잖아. 닌자 같아, 닌자. 자, 계속 갈게. 물론 요즘 선생님이 무협 웹소설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자꾸 떠올라. 어? 선생님이 읽는 거기에 흑표라는 자객인데 딱 단발머리에 여자의 까만색 옷에 딱이야. 자, 가자. 책들은요, were not abandoned altogether. 잘 들어. 책이요, 완전히 형태를 포기한 건 아니었대요. 전기 간행물이 나오면서 잡지에다가 이제 그 자신의 생각들을 풀어내기 시작했거든. 그렇다고 책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다라는 뜻이라고. 알았어? 네. 책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에요. 뭐처럼? 다윈의 종의 기원이 보여주는 것처럼. 됐습니까? 네. 자, 여기 보세요. 이 내용이 뭔지 까먹지 않았죠? 네. 됐어요? 자, 얘네들이요,
논문의 형태로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들아 논문 얘기가 어디 나와? 2번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논문 형태 예를 뭐로 들어와야 돼? 3번에다 넣어야 되겠지 이제. 맞아 얘들아? 아니에요? 5번에는 잠깐만요. 잠깐만 미안해요. 미안해. 자 조금만 더 가볼게. 여기까지 보고 하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에는 become possible 가능해졌어요. 과학자들이 설립하는 것은 명성을 그들의 창의적인 기여에 있어서 뭐 없이 한 권의 책 길이의 트리트먼트가 뭐예요? 치료, 선물, 뭐가 될까? 다루기 이래요.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한 권의 책 길이의 다루기를 그러니까 뭡니까? 책 한 권을 출판함 없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기여함으로써 명성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답니다.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보자고. 책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고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책이 버려진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과학자들이 책 길이에 해당되는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다루는 책을 출판하지 않고서도 여기서는 책이 아니잖아요. 책 출판이 아니잖아요. 않고서도 과학자들의 어떤 자신들의 명성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책이 아닌 논문 얘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hit란 말이 절대적인 단서였어요. 그의 지위. 그래서 그의가 누구냐고요. 이 전 문장에서는 과학자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맞죠? 네. 다윈의 얘기는 책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책을 출판하지 않는 것의 얘기가 나왔어요. 됐죠? 자, 그의 지위입니다. 위대한 과학자로서의 그의 지위는 does not depend on 의존하지 않았지요. 책의 출판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책 출판한 것이 아닌 얘기가 돼야 돼. 책이 아닌 얘기가 돼야 돼. 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아인슈타인이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좋겠다. 이건 아니다. 됐죠?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읽으면 얘 때문에 여기 넣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지? 이 사람의 지위나 상태,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의 지위나 상태가 얘가 주어잖아. 그래서 does not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거는요 과학적 의사소통의 과학적 소통 방식의 변화. 무엇에서 무엇으로입니까? 책에서 학술 논문, 그쵸? 전문 학술지 논문. 됐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좋아요. 39번 갑니다. 2개 남았습니다. 오늘 끝낼 거예요. 자, 비록 스포츠 클럽들과 리그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정된 공급 스케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가주어. 뭐가 증가시키는 것이 the number of consumer 소비자의 수를 보는 소비자의 수 무엇의 수예요. 더가 들어가면 수입니다. 여기다가 쓰면 안 돼. 알았습니까? 오케이. 자, 스포츠 클럽과 리그들은요 고정된 공급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축구나 야구를 예로 들어보면 경기 스케줄이 짜여져 있죠. 맞죠? 자, 개막전 아니야 시범 경기 몇 게임 하고 나서 개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스케줄이 다 잡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고정된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스포츠 클럽이나 리그들은요. 당연히 고정된 거예요.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은.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에 경기장이 쑥대밭이 됐어. 그러면 스케줄 조정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못하니까 경기를. 그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고정된 스케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럴지라도 경기를 바라보는 관중의 수는, 소비자의 수는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지? 네. 예를 들어서 이 경기장에 와서 보는 관중의 수가 3만 명이라고 치자. 그런데 20경기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3, 2, 6, 60만 명이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관중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그겁니다. 자, 공급 스케줄은 무엇을 언급하냐 이겁니다. 능력을 언급해요. 뭐 하는 능력이죠? 기업이 change, 변화시키는, 그쵸? 그들의 생산 속도를요. 왜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예요. 소비자의. 됐습니까? 이거는 일반 기업이에요. 일반 기업의 공급 스케줄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생산의 속도를 바꾸는 거예요. 맞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서 자동차 수요가,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하죠? 생산 속도를 늘리겠지. 그치? 스포츠나 리그는 이게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일반 기업 얘기입니다 이거. 자, 어떤 기업들은요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들의 생산의 수준을 빨리. 왜요? 충족하기 위해서예요. 증가된 수요를. 됐죠? 그러나 당연히 그러나죠. 스포팅 클럽은요 고정된, 유연하지 않은, 탄력적이지 않은, 일라스틱이 탄성이 있는 탄력적이면 얘는 탄력적이지 않은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스포츠 클럽은요 고정되고 유연하지 않고 탄력적이지 않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당연한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고. 맞지요? 자, 그들은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려진 거죠? fixed supply schedule이라고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죠. 이게 전체가 목적어예요. 됐어? 그래서 what은 뭐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that하고 what, 뭐가 맞아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선행사 없고요. 뒤에 주어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일 때는 what을 쓰십시오. 그리고 이거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스포츠 클럽들은요 고정된 공급 스케줄이라고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어요. 됐죠? 오케이. It is worth noting. be worth ing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be worth ing, 뭐 할 가치가 있다. 주목할 가치가 있다. This is not the case.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류, 장비, 멤버십과 메모러빌라, 이게 뭐야? 기념품? 맞을 거야 아마. 네, 기념품. 여러분 고정된 스케줄은 얘를 포함하지 않아요. 알았지? 기념품이나 어딨어? 의류나 장비, 멤버십 이런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be worth ing. 그래서 쭉 이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쭉 이어집니다. 우리 제시문 까먹지 마세요. 스포츠나 얘네들이 공급된 스케줄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의 수는 증가시킬 수 있다야. 그러나 클럽과 팀들은요 특정한 certain number of times, 특정한 수의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시즌 동안에. 됐죠? 정해진 수의 경기를 할 수 있다. 정해진 경기들이 돼요. 오케이? 만일 팬이나 멤버들이 get into a venue, 여러분 이건 경기장입니다. avenue, 이거는 거리를 뜻하고, revenue, 얘는 소득을 뜻해요. venue, avenue, revenue 아주 지랄났죠? 자, 그쵸?
겁나게 짜증나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 조심하세요. venue는 경기장입니다. 자, 밴드라고 얘네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손실은 어떻게 되죠? That revenue. 그 소득은 여기 있네요.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에 넣어야 되겠죠? 네. 보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예를 들어서 The supply of a sport product can be increased. 스포츠 프로덕트의 공급은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함으로써 또는요. 경기장을 바꿈으로써 또는요. 시즌을 연장함으로써 또는요. 새로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인터넷 보급 이런 것을 통하여 스포츠 프로덕트의 공급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고정됐지만 보는 사람의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의 방법이죠. 됐습니까? 네. 자, 병렬 구조 나왔죠? 좌석을 더 많이 공급하기, 경기 장소를 바꾸기, 시즌을 연장하기, 또는 새로운 TV나 라디오, 인터넷 보급을 통해서 됐죠? 오케이, 이 스탠드는 연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죠? 공급은 한정적이다.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 수를 늘리는 방법은 존재한다. 맞죠? 스포츠 클럽에 있어서. 맞습니까? 공급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소비자 수를 늘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되셨나? 이거에 관한 글이죠. 맞아요? 네. 컨디션 큰일 났네 오늘. 자,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공부할 시간 드릴게. 요행문 갑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쵸? determined 여기 비동사가 있으니까 결정되는. 그 다음에 concealed는 뭐죠? 감춰진. 영향받는 influenced야. predicted 예측되는. 그 다음에 측정되는 이런 거고요. 1, 2, 3, 4, 5번입니다. A예요. 일단 B는요. 조정한다. interpret 얘가 조정하다고요. interpret은 해석하다고요. ignore는 무시하다고. 멈추다고. decrease는 감소시키답니다. 얘네들을 여기다가 써 두셔야 된다고요. 알았지요? 네. 오케이. 그래 놓고 요행문을 이제 읽어야 되지. 이런 순서로 가셔야 된다고요. 알았지? 자, 물리적인 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 신체적인 거리 그래 상관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거리는요. 결정되는지 감춰지는지 몰라요. 무엇에 의해서? 관계의 상태에 의해서예요. 자, 낯선 사람이면 어떻죠? 한 팔 이상 간격이죠? 맞죠? 이 정도 거리. 그 다음에 친구는요, 조금 더 가깝게. 그 다음에 꽁냥꽁냥 거리는 그것들은요, 이렇게. 맞지? 맞지? 선생님과 제자는 까마득한 거리. 맞지? 이 관계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물리적 거리는 결정된다가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쵸? 아무튼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거리 자체가 적당하지 않을 때, 적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들의 비언어적 소통을 울랄라 불랄라 합니다. 세우기 위해서예요. 설립하기 위해서예요. 뭐를요? 편안한 심리적인 거리를, 이제 심리적인 거리를, 편안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비언어적 소통을 어떻게 할까? 그거 모르겠어. 됐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빡빡하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서로 눈 마주 보면서 갑니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자꾸 가까이 붙어서 쳐다봐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선 어떻게 돌려? 터지지도 않는 핸드폰 보고 있고. 맞죠? 엘리베이터 어디 구석구석 쳐다보고 있고.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갑니다. 자, 거리는요, 상당히 믿을 만한
척도입니다. 또는 지표라 그래요. 무엇의 관계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믿을 만한 척도다. 거리라는 것은 당연하죠. 낯선 사람들은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서 있죠.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 그런 것보다 별표 치세요. 비교급 된 뒤에 이렇게 가끔씩은 동사 주어가 도치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근데 문제는 아는 사람들이 요것은 스탠드를 나타내는 대동사라는 거. 얘가 중요한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둘을 써야 됩니다. 대동사예요. 아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보다 멀찌감치 서 있고요. 또 아는 사람들은요 멀찌감치 서 있어요. 친구들보다. 그리고 친구들은요 멀찌감치 서 있어요. 낭만적인 연인들보다. 맞죠? 꽁냥꽁냥 세상 짜증. 맞지? 아까 찬소와 자 갑니다. 오케이. 알았어 얘들아 들었어. 알았어. 자 갑니다. 때때로 물론 이러한 규칙들이 깨지기도 합니다. 위반되다 깨지다예요. 오케이. 자 한번 회상해 봐라 이거죠. 회상하다. The last time 마지막 시간을 당신이 탑승했던 20층짜리 네가 타고 올라간다. 네가 타다. 당신이 탔어. 20층을 탄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그런데 완전히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오케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20층을 올라간다 이 말이야. 됐어요? 스토리가 얘들아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층이야. 선생님 20개의 이야기가 뭔가요? 엘베 타고 20개의 이야기를 읽는 건가요? 라는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스토리는 층입니다. 알았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이 꽉 들어찬 경험 맞나요? 승객이 빡빡 들어찬 그런 경험은 틀림없이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 상황을요 살짝 불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됐죠? 맞지? 그래서 당신의 물리적인 거리, 신체의 거리가 위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된 채로 또 이유를 나타내거나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편해요. 당신의 물리적인 거리가 위반되었으므로 어떻게 해석했어? 예, 그냥 되었으므로 이렇게만 해석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과거분사 쓰는 거라는 거. 위반되는 침해된 이란 뜻이죠. 물리적 거리가 침해가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해요? 지도 뭐든 했을지도 모르겠다. 자 조동사 플러스 완료 시제. 노력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심리적인 거리를, 심리적 공간을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뭐 함으로써? 피함으로써, 시선의 눈 맞춤, 또 집중함으로써, 그 대신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쳐다봄으로써, 엘리베이터 버튼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요즘은 엘리베이터에 무슨 너무 깨끗하게 닦아놔가지고 잘못하다 쳐다보다 시선 마주치면 되게 난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줌마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줌마 날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화들짝 안녕하세요. 그치? 아니면 시선 돌리고. 자, 그래서 아이 컨택트는 피합니다. 철저하게 딴짓을 해야 돼.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야. 가까운 것을 줄이는 거라고. One non-verbal channel. 하나의 비언어적 소통. 그게 바로 아이 컨택트잖아. 이걸 줄임으로써요. 눈 맞춤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또한 compensate for가 보상하다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가까움을 보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게 인접성. 그냥 가까이 서 있음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눈 맞춤을 피함으로써 가까이 있다라는 이런 원하지 않는 가까움을 우리가 보상해 준다. 됐어? 눈 맞춤을 피함으로써. 됐나? 한 가지
비언어적 채널에서의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그게 눈맞춤이고 우리는 보상합니다. 원하지 않는 가까움을 또 다른 채널에서의 그게 인접성이라고. 됐지? 빈칸 나올 수 있어. 아이 컨택트, 인접성 요거 빈칸 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누군가랑 얘기를 나누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몇 피트 떨어져서 큰 테이블에서 이렇게. 됐죠? 여기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자, sit 이란 단어 명사로는 좌석입니다만 얘가 동사로는 앉히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be seated라고 쓰게 되면요 이게 착석하답니다. 좀 형식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대통령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떡하죠? 기자들이 일어나죠. 전부 한 나라의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죠. 그쵸? 일어납니다. 맞죠? 우리나라 국가 원수 누구예요? 국가 원수 새끼. 윤석열이죠? 국민의 원수. 자, 아무튼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돼요.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대통령이나 누군가가 뭐라 그러냐면 Please be seated 이런다고. 착석해 주십시오. sit down 아닙니다. sit down은 명령이에요. 알았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에요. 근데 동등한 입장에서는 be seated이야. 네가 지금 착석해 있다라는 거예요. 몇 피트 떨어져서 테이블에서. 그러면 너는요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지. 그지?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를 유지합니까? 아이 컨택트를요. 지속적인 눈맞춤을요. 멀리 떨어져 있거든. 그럴 땐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something you might feel uncomfortable. 이 지속적인 아이 컨택트가 그 아이 컨택트를 유지하는 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네가 불편하게 느꼈을 거라고 하기에 만일 네가 앉아 있다면 바로 옆에 서로의 옆에 앉아 있다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을 만한 거죠. 맞죠? 오케이. 그리하여 이제 빈칸이 채워졌네요. 물리적인 거리는 결정이 되는 거죠. 관계 상태에 따라서. 하지만 이 거리 자체가 적당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비언어적 소통을 조절합니다. 1번이 답이네요. 네. 오케이. 왜요? 편안한 심리적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되셨어? 네. 요약문 잘 읽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글은요 편안한 심리적 거리를 확보.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려 할 때 안 써도 돼요. 분석 노트에 다 있는 겁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조절한다.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예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눈맞춤 같은 거. 맞습니까? 네. 네, 이런 글입니다. 되셨나? 네. 진도는